여러분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나는 정말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혹은 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이 뭘까? 안녕하세요. 자기계발과 뇌과학의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피터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손흥민입니다. 그는 단순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기록을 세운 인물이죠. 2021-2022 시즌 그는 EPL에서 23골을 넣으며 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아시아 선수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타고난 재능 덕분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선명하게 시각화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며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손흥민이 활용한 방식은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시각화와 끌어당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뇌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손흥민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꿈을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하면 지금은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로 떠오르지만 사실 그의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소년이 세계 최고로 성장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손흥민은 199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했지만 축구 선수였던 아버지 손흥정 씨가 그의 인생을 바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거였대요. 흥민아, 공을 내 몸의 일부처럼 다룰 때까지 패스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흥정 씨는 손흥민이 공을 다루는 기본기가 완벽해지기 전에는 어떤 팀플레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리프팅만 하루 6시간 이상?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손흥민은 이 과정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은 유럽 축구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2010년 만 18세에 함부르크에 입단하며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죠. 첫 시즌 9경기에서 3골을 넣으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성과의 시작이 어린 시절에 생생히 꿈꿨던 시각화와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반복 훈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성공의 원리와 심리적 태도. 자,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손흥민이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꿈의 시각화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경기장에서 골을 넣는 모습을 매일 상상했대요. 내가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슈팅을 하고 그 공이 골망을 흔드는지 생생하게 그렸죠.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세요. 뇌는 상상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상상이 반복되면 뇌는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을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손흥민의 뇌는 이미 그의 꿈을 현실처럼 받아들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긍정적 자기 암시입니다. 손흥민은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에너지를 높이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손흥민은 스스로를 격려하며 더 높은 집중력과 동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힘든 상황에서 내가 해낼 수 있다 라고 자신을 격려해보세요.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뇌는 이미 그 말을 믿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입니다. 손흥민은 인종차별 사건을 겪으면서도 경기에만 집중했죠. 화가 날 만도 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플레이로 응수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전두엽의 힘입니다.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관여하거든요.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뭘까? 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질문은 뇌를 감정에서 행동으로 전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손흥민의 성공은 단순히 열심히 뛰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만의 구체적인 기술과 전략을 통해 꿈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제가 손흥민의 성공 방식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삶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목표 세분화와 만다라트 기법. 여러분, 목표가 클수록 이루기 어렵게 느껴지죠? 손흥민은 큰 목표를 잡고 구체적인 단계로 나누는데 탁월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목표가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되는 것이라면 이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나눴습니다. 슈팅 정확도 향상, 하루 1000번의 슈팅 연습, 특정 각도에서 공을 100회 골대에 맞히기, 체력 강화, 하루 10km 달리기, 전술 이해, 경기 영상을 분석하고 약점 보완하기. 이 방식은 만다라트 기법과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혹시 만다라트를 들어보셨나요? 이건 목표를 중심에 두고 이를 이루기 위한 8개의 세부 목표를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손흥민도 이 기법처럼 목표를 세분화해서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큰 목표를 작게 나눠야 행동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어느새 꿈에 더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2. 반복 훈련과 루틴의 힘.
자, 손흥민의 하루 일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훈련을 시작하고 규칙적인 루틴을 지키는데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후 스트레칭, 오전 7시 체력 훈련과 달리기, 오전 9시 슈팅 연습, 오후 1시 경기 영상 분석, 오후 3시 팀 훈련. 이처럼 루틴을 유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는 반복되는 행동을 자동화합니다. 즉, 여러분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한다면 뇌는 점점 그 행동을 쉽게 만들고 더 빠르게 결과를 내도록 돕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작은 습관도 반복하면 결국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3. 피드백과 자기 분석. 손흥민은 훈련 후 자신의 영상을 보며 실수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어 슈팅이 골대를 벗어난다면 왜 그런지 코치와 함께 토론했죠. 다음 날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슈팅 각도를 조정하며 훈련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식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행동 중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이었을까? 내일 더 잘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실수는 성장의 발판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배우고 적용하느냐입니다. 4. 긍정적 암시와 심리적 준비. 손흥민은 경기 전마다 자신이 최고의 플레이를 펼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골을 넣고 팀 동료들과 환호하는 장면을 시각화했죠. 뇌는 이런 상상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손흥민의 뇌는 이미 자신이 성공한 상태라고 믿고 그에 맞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끌어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내가 회의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상이 당신의 행동을 끌어낼 겁니다. 결론, 손흥민처럼 꿈을 끌어당기기. 여러분, 이제 손흥민의 성공 원리가 보이시나요? 그는 목표를 명확히 세분화했고 루틴을 통해 행동을 자동화했으며 실수를 분석하며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꿈을 시각화하며 그 꿈을 끌어당겼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그리고 있나요? 그 꿈이 크든 작든 손흥민처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꿈을 구체적으로 적고 시각화하세요. 작은 루틴부터 시작해 꾸준히 반복하세요. 매일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발전할 방법을 고민하세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유지하세요. 꿈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미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도 처음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끌어당기는 행동을 매일 반복하며 세계 최고의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손흥민처럼 당신의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